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재 아이들 부모님들이 정말 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모님들이 나중에 그 영재 아이들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키우는 그런 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초등학교 교사가 영재를 관찰 추천하는 그런 7가지 기준에 관한 겁니다. 7가지라서 너무 많아서 오늘은 4가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3가지를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 어떤 능력을 보이면 똑똑하다고 생각할까? 특히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영재 판별에 대한 기준은 미국 것을 상당히 한국에 가져와서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을 보면은 우리 한국 기준도 상당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낸 그 책, 그 교사를 위한 영재 교육의 기초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의 일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수하다. 학교에서 우수하다는 건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냐? 학교에서 이러는 아이는 영재다, 똑똑하다. 그런 기준이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 보는 자료를 빨리 학습한다는 겁니다. 처음 보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많이 복습을 하거나 예습을 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는데도 처음 보는 자료를 보고도 금방 빨리 학습을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이런 능력을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추론 능력이라 그래요. 유동 추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IQ 테스트 같은 거 하면은 유동 추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유동 추론 능력이 바로 이렇게 처음 보는 자료를 빨리 학습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또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속에서 빨리 그 안에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뭔가 숨겨져 있는 규칙을 발견해서 그 규칙을 가지고 그 내용을 빨리빨리 습득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핵심 내용을 빨리 파악한다. 핵심 내용. 핵심적인 거. 우리가 어떤 내용을 쭉 읽으면 그 내용 속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키워드라고 그래요. 키워드. 그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 어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개념. 그 다음에는 또 그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센텐스, 핵심 문장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도 그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키워드가 뭐냐, 키 센텐스가 뭐냐 하는 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떤 내용 속에서 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거를 찾아내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신문을 보면은 신문의 그 헤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신문을 항상 보면은 굵게 위에 딱 써 있잖아요. 그 굵게 쓰는 거를 잡을 때는 그 기사를 작성하는 데스크라고 그래요. 그 신문사 같은 데 가면은 많은 자료를 이제 수집해 오는 그런 기자들이 있고요. 그 내용을 요약 정리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걸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어떤 내용을 핵심적인 헤드라인으로 잡을 것이냐. 우리가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어떤 내용을 듣거나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할 때도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빨리 파악하는 아이가 우수한 아이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만약에 집에서 이런 훈련, 이런 경험을 많이 시켜주시면 많이 능력이 빨리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이 책을 늘 읽는데 핵심 내용이 뭔지를 잡아내지 못하면 그건 사실은 그 아이가 똑똑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똑똑한 아이들 보면 이런 키워드를 잘 찾아낸다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볼 때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과제를 효율적으로 완수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 어떤 과제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과제를 하다가 말어 완수를 하지 못해. 이 완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잘 따라서 추진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영재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재들은 어떤 일을 진행하면 끝까지 해내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끝까지. 여러분 숙제를 하더라도
뭐 물론 중간에 좀 쉬었다가 할 수는 있겠죠. 쉬었다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뭐 다른 일을 조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완수. 그런데 이렇게 완수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학생은 똑같은 과제를 30분에, 어떤 학생은 똑같은 과제를 1시간에 했다 그러면 누가 더 잘한가요? 잘했는가요? 그 잘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빨리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어떤 아이들 보면 완수한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물론 완수는 해서 뭐 좋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특히 학교에서 선생님이 과제를 주거나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다룰 때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결과의 내용의 질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결과의 내용이 비슷해야지 빨리 하고서 엉망으로 했다. 그거는 사실 완수는 하긴 했지만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결과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하는 그런 기준을 볼 때 빨리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죠. 어떤 일이든 그래요. 어떤 일이든.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똑같이 완수를 했는데 더 빨리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시간을 적게 들이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완수한다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높은 우수한 똑똑한 그런 아이들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겁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몰두한다는 거죠. 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 계획을 세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따라가면서 몰두하는 겁니다. 대부분 자기가 계획을 세우면 대부분 몰두들 더 잘해요. 엄마가 계획을 세워주거나 아빠가 계획을 세워주는 것보다, 또 선생님이 계획을 세워주는 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개인 스스로. 근데 우수한 아이들 보면 대개가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천하고 몰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도, 이 계획을 세울 때도 보면은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황당하게 크게만 거창하게만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실천하기 어렵고요. 또 몰두하기도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몰두하는 힘이 강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특히 완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강한 아이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수한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능력이고, 행동 속에서 아니면은 그 실제의 학교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영재를 추천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4가지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특히 그 미국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영재를 관찰 추천하는 그런 7가지 기준 중에서 오늘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처음 보는 자료를 빨리 학습한다. 처음 보는 자료를 빨리 학습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핵심 내용을 빨리 파악한다. 핵심 내용을 빨리 파악한다. 그 다음에 셋째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완수한다. 완수한다. 그런 얘기고, 네 번째는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몰두한다는 겁니다. 우수한 아이들이 선생님이 볼 때, 부모님이 볼 때하고 다르죠. 선생님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여러 가지 과제를 통해서 학습을 지도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A라는 아이, B라는 아이, C라는 아이가 있지만 다 다르잖아요. 다른 가정에서 왔기 때문에 다 다른 그런 행동들을 보이죠. 그럴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 아이가 선생님이 영재로 추천하느냐 하는 그런 7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러이러한 행동들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굉장히 높이 평가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잘 길러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